1차 면접은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합니다. 학교에 같은 학교 아이들끼리 같은 날 불러가지고요. 자소서 쓴 거랑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랑 이거 묻습니다. 자, 생기부 내용이라는 건 중등 내용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이 뭐니? 라고 했는데 헛소리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기부는 중등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수학, 과학을. 그 다음에 자소서는 자기가 주제 탐구한 건데 그거는 대단히 깊이 있게 물투 과정 이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위한 선행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등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 내용 어디까지요? 물화생지 전체 다요. 수학도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대한 수학의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건 문제중을 풀라 그러면 우리 다 풀어요. 심화 공부들은 다 하셨으니까. 근데 뭐 물어볼게요? 요번에 며칠 전에 물어본 거 연산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준호 대답해. 연산이 뭐니? 수학에서의 계산 과정. 연산이 수학적 정의가 있는 거 아세요?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을 규칙에 입각해서 풀어내는 과정. 이걸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라. 선생님이 연가센터 부원장이라서 오빠들 시험 보고 오면 복기하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물어본 50문제 가까운 질문들을 다 기억해 오거든요. 그걸 쓰라 그래요. 그걸 복기한다 그래요. 복기를 하면 그걸 선생님이 다 워드 쳐가지고 정리해 놓거든요. 근데 어떤 애한테는 연산이 뭐니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라.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답니다. 뭘까요? 맞아요.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멍청한 새끼가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어려운 문제 다 풀었는데 그걸 대답을 못했대요. 선생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몰라?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이 대입법하고 가감법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그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른다. 너무 어이없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서 그런 과정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게 1차입니다. 1차는 학교별로 같은 학교의 아이들을 같은 날짜에 부릅니다. 그래서 면접 보고 오시면 되는데 한 사람당 30분 30분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가구 같은 경우에 160명 뽑아요. 그거에 1.5배수를 1차에서 뽑습니다. 한성가구로 140명 뽑습니다. 거기에 1.5배수를 뽑는 겁니다. 경쟁률은 대다수가 한 4.6대 1 이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4.6대 1인데 1.5대 1로 줄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배수인 아이들이 2차 신축 면접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수학과학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과고 입시 시험은 영재 입시 시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데 영재는 시험지에다가 답을 써서 여러분이 시험 보듯이 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과거는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구수 면접입니다. 문제를 주고 그거를 와서 말로 설명하라는 거죠. 2차 면접이. 수과학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는데 과학 2문제, 수학 1문제고요. 세종하고 한성은 시험지가 똑같아서 한날 한시에 봅니다. 시험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그 문제를 복도에서 14분 동안 고민해요. 세 문제를 14분 동안 고민해서 방에 들어가서 7분 동안 말로 설명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1.5배수에서 160명을 걸러내는 과정을 하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건 1차입니다. 4.5대 1을 1.5대 1로 줄이니까 그때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줄겠죠. 그때가 가장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탈락하고요. 그리고 나서 1차가 된 아이들 중에서 적어도 80% 이상은 다 붙어요. 1.5배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를 쓸 수학 탐구, 과학 탐구 한 개씩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적어도 2과정 이상의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실험한 내용을 쓰는 거다. 그래서 실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혼합물에 끓는 점 모름 이거 실험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화 깊이까지 쭉 끌고 갈 거야. 왜 끓는 점이 오르는지 이런 것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에서 가속도 크기 측정 실제로 9.8이야?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야? 가속도 크기 어떻게 측정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탐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거반에 가면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험 주제 잡아서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진로.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자가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수준이 어디까지인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라서 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자가 돼서 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그 진로에 대한 탐구가 되게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로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독서가 생기부에 잘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면접을 했는데 왜 독서가 이렇게 없니? 어떤 언니 독서 봤는데 과거 지원하는데 독서 기록장에 써져 있는 게 국어하고 사회 독서밖에 없어요. 수가 독서가 없어요.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독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선생님들이 터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독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라. 1학년 때, 2학년 때. 아직 2학년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잖아요. 1학년 때는 별로 안 썼어도 그때는 똥을 좀 못 가릴 때니까 괜찮아요. 2학년 때부터는 쓰셔야 되잖아요. 수학, 과학에 해당되는 독서는 적어도 3개 이상씩은 과목당 기록해놔라. 기록되게 해라. 안 읽었으면 기록하고 나서 읽어도 되니까 일단 명칭이라도 올려야 된다. 정승재 과학 콘서트 이런 거 읽지 말자. 좀 깊이 있는 거 읽자. 그래서 수준 있는 거 그런 거 읽자.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나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을지 잘 생각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규모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입시반으로 오면 오자마자 생기부 띄어서 학원에 내라 그러거든요. 그거 보고 부족한 것도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댄스 동아리 이런 거 안 돼요. 수가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좀 들어두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학교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면 저는 과학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거에서 뭐를 알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없었으면 3학년 때는 그런 동아리를 들 수 있게 만약에 그런 동아리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자율 동아리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는 그냥 저절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입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달에 같이 개강해서 앉아있지만 나중에 마무리까지 그 모든 아이들 다 같이 앉아있지 않아요. 성적이 나빠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 생활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는 친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냥 가서 학원비 내고 앉아있다 보면 가겠지? 절대 못 갑니다. 장담합니다. 실제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연락 어려울 겁니다. 다 언니 오빠들 옆에 와가지고 수업 없는 날인데도 자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이 영재 7월달에 들어간 친구들은요. 월화수목 금토일을 학원에 있어요. 7일. 주 7일을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주 7일을 학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 요번에 우리 학원 영재애들은 걔네들은 입시가 7월달이잖아요. 우리보다 과거 애들보다 6개월 빨라서 행동이 다 6개월 앞서서 해요. 우리는 6개월 뒤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이 6개월 느린 것 뿐이에요. 다 똑같이 가는 건데 요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영재애들은 12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심야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거칠 거라서 조금 공부하고 과고 가고 싶어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생각을 붙이셔야 됩니다.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려고 과거 가는 거잖아요. 영재 과거 가는 이유가 수능 안 보려고 하잖아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생활을 미리 땡겨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반 있다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이거 하죠. 자, 선생님 잔소리가 길었어요. 자,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써야 되지?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제로 물체는 한 지점에 그대로 멈춰 있어 위치의 변화가 없는 정지된 물체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가에서 나로 이동해 가는 운동하는 물체도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정지된 물체의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가 물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 구별되냐고요? 정확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멈춰있는 물체인지 움직이는 물체인지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데 뭔 차이야? 라고 얘기하면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걸 우리는 운동 상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물질은 운동 상태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죠. 됐죠? 그 운동 상태가 뭐였어요?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빠르기와 뭐다? 방향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물체가 바로 정지된 물체다.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움직이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매 순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물체가 향하는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걸 계산할 때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놓고 계산합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 위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왼쪽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그것과 정반대 방향 오른쪽이 된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기 때문에 플러스 2m/초인 i와 마이너스 5m/초인 i 중 누가 더 빨라요? 명서야, 누가 더 빨라? 플러스 2가 빠른 거야? 마이너스 5가 빠른 거야? 네. 실제로 물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호는 수학처럼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뜻은 방향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i라면 얘는 거꾸로 왼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가니? 라고 할 때 구호는 볼 필요 없다. 이건 방향이니까. 그래서 빠르기는 뭐만 본다? 숫자가 빠르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빠르게 가고 있어요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알겠어? 네. 그래서 물리에서는 물체의 빠르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닌 숫자, 절대값이 표현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비교하시면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한국말로 위, 아래 이렇게 표현해서 하시면 되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이 빠르기요. 이 빠르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물리 1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라는 빠르기는 되니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움직였어?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하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이 앉아있는 16명 중에 누구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했었다.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위치 변화량을 그러면 구해서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물체가 움직일 때 위치
위치 변화량을 우리 둘로 나눴었다. 기억해야죠. 자, 어떤 애가 앞으로 10m 가다가 백해서 2m 왔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 얘기하셔야 되겠죠. 준우야, 위치 변화량이 두 가지.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변이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네, 이동거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거리가 아니고 위치 변화량이고 그 위치 변화량은 변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동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구별하셨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과 이동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뺏겨서 2m 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인 크기만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 방향도 고려해서 나타낼 거냐 그 차이죠. 그 중에서 변이는 뭘 나타낸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표현한 값이 변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동거리는요? 네, 움직임 크기만 나타내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은 값이죠. 되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변이가 얼마입니까? 네, 라고 하는 제가 변이를 물어봤어요.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변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이 같니 다르니? 달라요. 변이를 물어봤다는 건 변이는 방향과 뭘 나타내는 값이야?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을 다 써야지 답이에요. 근데 변이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방향을 신경 쓰지만 뭐만 나타내줘? 크기만 나타내줘. 이 뜻이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변이를 물어보면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얘기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내신에서요.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써요. 다 틀렸다고 합니다. 등급이 뒤로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됐죠? 그래서 변이와 변이의 크기는 다른 말이다. 자, 그러면 얘는 변이가 얼마입니까? 네,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예요? 8m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변이처럼 방향을 갖는 값에서 방향 어떻게 결정하지? 기억납니까? 자, 방향은요. 무조건 어디에서?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더라. 그러니 얘는 출발이 여기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도착은 여기로 했네요. 그랬을 때 변이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라 오른쪽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다. 그리고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다. 그래서 요 거리가 8m이기 때문에 8이라고 쓴 거다. 이게 변이다. 그럼 이동거리 얼마다? 11. 네, 이동거리는 방향 상관없어서요. 앞으로 간 10m에다가 뒤로 간 2m, 실제로 이 사람이 움직인 모든 거리를 다 더한 값이다. 방향 상관없이. 그래서 얼마다? 12m다. 얘는 방향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갑니다. A라는 애는 이렇게 해서 가요. 여기 도착했어요. 자, 이렇게 가는 애가 가라고 치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나예요. 어떤 애는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갔대요. 이게 갑니다. 되겠냐? 네. 자, 이렇게 갔답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요, 변이가 누가 큽니까? 네, 변이는 똑같습니다. 출발점, 도착점 똑같아서. 됐어?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가하고 나하고 나하고 변이의 크기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 없고 가하고 나만 있다고 치자. 이동거리 누가 커요? 네, 이동거리는 다가 나보다 크죠. 알겠습니까?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수능에서 물투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 물투한테 물어봐요. 되겠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변이하고 이동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변이는 경로하고 상관없이요. 출발점과 도착점만 같다면 변이의 크기는 다 같다.
알겠죠? 그래서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만 같다면 경로 상관없이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동거리는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변이하고 이동거리를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죠.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걸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그 유명한 빠르기라고 하겠죠. 맞냐? 자, 근데 빠르기 중에서요. 어떤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느냐에 따라 빠르기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겠죠. 뭐라 그러냐? 속도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얘는 변이가 얼마냐면 오른쪽으로 8m를 가는데 2초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2초로 나누겠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네. 오른쪽으로 얼마입니까? 4죠. 자, 속도는 방향을 갖는 변이를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을 갖는 값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표현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속도를 물어봤지 속도의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갖는 값들은 방향까지 표현해야 된다. 납득합니까? 네. 방향을 갖는 값을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네.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변이와 속도는 벡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움직였어도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12m였고요. 이걸 걸린 시간이 2초로 나누기 때문에 얘의 속력은 6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도의 크기는 4였는데 속력의 크기는 6으로 속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똑같이 간 건데. 맞죠? 왜 그럴까요? 왜 속도에 비해 속력이 커요? 당연하죠. 변이에 비해서 뭐가 크니까? 이동거리가 크니까. 왜 그럴까요? 네, 선생님 말씀드렸죠. 똑같이 움직였는데 왜 이동 거리가 변이에 비해서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에 비해서 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방향을 턴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커진다? 이동거리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커지는 거다? 속력이 무조건 커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순간 무조건 변이에 비해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그래서 어떤 가라는 물체의 평균 속력의 값이 평균 속도의 값보다 크게 나왔다면 얘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방향 바꿨다는 뜻이다. 알아들어? 정하나 이해되니? 근데 어떤 애가 앞으로 10m 갔어요. 2초 걸렸어요. 얘 변이의 크기 얼마냐? 10. 이동거리의 크기 얼마냐? 10.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으니까 속력과 속도가 어떨까요? 같죠. 이렇게 속력과 속도의 값이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얘는 가다가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으로 쭉 가는 운동일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아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게 나타나고요.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순간 평균 속력의 값이 평균 속도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 4m 갑니다. 90도 턴에서 밑으로 3m 내려왔습니다. 방향 바꿨냐 안 바꿨냐? 얘 방향 바꿨냐 안 바꿨냐? 바꿨죠.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방향을 한번 바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이가 클까 이동거리가 클까? 이동거리가 커야 됩니다. 생각해봐. 이 새끼 이동거리 얼마 나오냐? 7이죠. 변이 얼마 나오냐? 네.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보이죠? 이거 피타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 3대, 4대, 5. 보이니? 5m.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변이의 크기가 5로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변이의 크기가 훨씬 작게 나타납니다.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2초 걸렸다면 똑같이요. 평균 속력이 7이고요. 평균 속도의 크기가 5예요. 이해되죠? 예.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순간 그 방향 크게 바꾸든 작게 바꾸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그 순간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한테 여러 번 배우셨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앞부분은 여러분들 이론에 대한 총 정리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파도하고 10가지요.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시면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하셔야 되는 문제 파트가 나와 있어요. 9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는 답안지로 되어 있고요. 됐죠? 그 답안지 앞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물리의 공식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되겠어? 집에 가서 쭉 보시면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공식이 뭔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 물수가 끝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공식이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91페이지 피시면 답안지는 맨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91페이지 피셨죠? 자, 91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시험입니다. 틀리면 뒤진다. 우리 어차피 배웠던 거 다 하는 거니까. 됐죠? 틀리면 뒤져요. 이제 나한테 드리는 단과 애들이 아니고 입시 애들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 불편한 사람. 지효야, 앞이 보이니? 안 보일 것 같은데. 책상을 약간 옆으로 밀어서 나와도 은행. 답안지만 따로 복사해 드릴 필요가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요. 답안지 따로 복사해 주세요. 있어? 네. 저도 그래서 따로 복사하려고 귀찮아요.
4번에 답이 좀 이상하다는데 이때 변이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거기 방향을 안 쓰셔도 되고 크기니까 20m만 표시되어 있으면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확인하셨어요? 혹시 답이 이상한 거 있을까요? 2번에 이거 그 변이가 남동쪽으로 동쪽으로 8m 간 후에 남쪽으로 6m 갔으니까 3대 4대 5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변이의 크기는 얼마고요? 10m이고요. 변이의 방향은 남동쪽이겠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남동쪽으로 써 있잖아요. 아, 6m가 아니고 10m입니다. 거리가 잘못 나왔네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꼬맹아, 거기에 있는 3번, 4번 해결했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변이하고 이동거리하고 속력하고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는 얘기야. 이해돼?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별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물리를 한 바퀴 돌렸는데 다 몰라요는 아닐 거잖아.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됐어? 이거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이하고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은 잡고 계신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에서 크기만 쓰라 그러면 크기만 쓰셔야 되고 그냥 변이를 쓰라 그러면 방향과 크기를 다 쓰는 게 맞다. 알겠어? 표현법. 저 이거 실수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실력이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제대로 볼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아까 A4 용지 드린 겁니다. 됐죠? 자, A4 용지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에서 빠르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빠르기에 해당되는 물체의 운동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에 운동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일 텐데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건 운동 하나입니다. 빠르기와 방향이 관심이 있지 그걸 뺀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렇다면 물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1시간을 움직이던 10초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와 방향이 처음과 나중이 어때? 라고 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움직일 때요. 빠르기와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됐는데 그때 빠르기와 방향을 비교하니까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 그럼 이제 느꼈죠? 변한 게 있니 없니? 없어요. 빠르기와 방향 두 개밖에 관심이 없는데 물리에서는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어떤 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멋진 말로 중3 때는 뭐라고 할 거다. 얘기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서 6글자로 표현해요. 등속, 직선, 운동.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6글자 안 쓴다. 5글자로 쓴다. 얘기해. 등, 속도, 운동.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는 안 변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초딩 용어예요. 이걸 중딩에 오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중학교 용어고요. 고등학교 용어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표현하는 레벨이 다른 거죠. 학년이 갈수록.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을 물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 기술이 뭐야? 그래프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맞습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이죠.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라는 겁니다. 자, 그려. 이제 이거를 A4로 하시라는 거죠. 그려보세요.
개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기울기와 면적에. 그래서 기울기와 면적에 뭐가 숨어 있으면 뭐가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놔라. 내가 지나가면서 본다. 언니 오빠들 여전히 저하고 공부하면서 그래프 왜 안 그렸어? 그러니까 틀렸잖아.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익숙해라. 그리고 과거에서 최상위 반 친구들은 7월 달에 영재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합격, 저는 영재 가지 않을 거예요. 합격하고 안 가시면 돼요. 영재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고 가죠. 자, 기울기하고 면적에 숨어있는 거 표시해봐. 아는 만큼 해봐. 그려줘. 똘똘이끼들 잘 그리네. 자,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내신 공부하신 겁니다. 요거 딱 중학교 3학년 2단원 내용입니다. 그렇죠. 똘똘이 새끼들. 야, 그래도 이제 그래프 개혁은 다 잘 잡네. 숨어있는 것도 잘 표현해봐. 잘한다. 어딨어? 이거 시간 속도, 이거 시간 거리. 이제 자, 오늘 등속도라고 하는 건 처음에 속도가 2인데 나중에 속도도 얼마? 2. 1초일 때 무속력이 2. 2초일 때 무속력이 2. 맞아요? 네. 그렇죠. 해. 내 새끼들 또 학원비는 안 아깝네. 그래도 뭐 배울 게 있네. 그렇죠. 지금 못 그렸었는데 이제 그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요. 1초일 때 속력이 2고요. 2초일 때도 속력이 2로 일정한 운동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바로 간거리. 맞죠? 이렇게 되고요. 등속운동일 때는요.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빠르게 앞으로 쭉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1초일 때 2m 지나요. 2초이 되면 4m 위치에 가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이렇게 그리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죠? 가속도죠. 얘 기울기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는 운동입니다. 어떤 애가 자꾸 그러거든요. 선생님 가속도가 0이라도 가속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인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잖아. 자, 그럼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겠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 이상의 값. 그래서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가속도가 없는 상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우기는 순간 쳐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들 가끔은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요. 궁금하죠? 그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물체의 운동도 변하지 않는 운동, 우리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 해드렸습니다. 됐죠? 등속도 운동하는 얘 들어봐. 우리 주변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거 보이냐? 안 들려?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됐냐? 네. 그러면 지호야, 엘리베이터.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엘리베이터는요. 멈췄다 출발했다 가다가 다시 멈추죠.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야. 알겠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운동이 등속도 운동.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면 이제 변하는 운동도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유연아, 변할 때 뭐가 바뀌면 되겠니?
속도라고 하는 뭐가 바뀌는 거야? 첫 번째야.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그 멋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바뀌는 운동은 뭐라 그러니? 자, 바뀌는 운동은 뭐라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근데 가속도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물리 1 할 때 죽으라고 배웠던 뭐가 있다?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등가속도가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다. 알겠냐? 그래서 변하는 운동은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변하는 운동은 그래서 등속도가 아니니까 가속도 운동인데요. 됐니? 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과 등가속도가 아닌 운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총합해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죠. 등가속도 운동은 되게 특이한 경우야. 그 특이한 경우만을 물리원에서 배워서 마치 모든 변화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처럼 보이지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뭐가 달라지면 가속도 운동이야? 그렇죠. 첫 번째, 빠르기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오른쪽 방향으로 10 됐어요. 방향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빠르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죠. 자, 예를 들면 돼요. 예서야. 자, 예를 들어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요. 빠르기만 바뀌어요. 자유낙하 운동이 그래요. 또 아함.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하나 알려줬잖아. 두 번째.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말고 하나 더. 16명 앉혀놨는데 빠르게만 바뀌는 운동은 우주에 하나야? 그렇죠. 빠르게만 바뀌는 운동은요.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다면 거꾸로 위로 더 올리는 운동이죠. 그거 뭐라 그러니? 연직성반 운동.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단어야. 수능에 나오는 단어야. 알겠습니까? 빠르게만 바뀌는 운동에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고요. 연직성반 운동이 있어요. 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해.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던져 올리는 거 연직성반.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이걸 합쳐서 연직운동이라고 해. 연직운동. 그래서 이도를 합해서 우리가 연직운동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연직운동 중에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그 중에서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위로 올라가는 거 연직상반. 이거 따로 봐야 됩니다. 방향만 바뀌니 빠르기만 바뀌는 거.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건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반 운동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죠. 자, 두 번째. 빠르기만 바뀌어도 바뀌는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이야. 두 번째, 뭐만 바뀌어도 돼? 방향만. 자, 방향만 바뀌는 운동 보이냐? 그렇죠. 방향만 바뀐다는 건 일단은 속력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등속. 근데 방향이 바뀌니까 직선 운동이 아니지. 원운동이지. 등속 원운동이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야. 되겠어? 그러면 바뀌는 운동 중에 세 번째는 뭐 있어? 네,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죠. 이거 뭐라 그러냐? 대표적이지? 그렇죠. 포물선 운동. 또 위로 포물선 말고 꼬맹아 아래로 포물선. 진자 운동. 얘네들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싸잡아서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놓은 운동이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3개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3개가 아니구나. 몇 개가 등가속도 운동이냐면 3개가 등가속도 운동 맞고요. 2개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등속 원운동 이렇게 실 매달아가지고요.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 있어요.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준우는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래요. 얘는 아니래요. 그치 준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연아, 너의 생각을 얘기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뭐야,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 같아? 4번 이거 아니야? 4번 아니야? 네 생각이 맞아? 아니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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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대. 진이야 네. 가자 아들. 차려놨다 맞고 렌즈 맞고 맞아.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정우야 자 해. 너의 생각을 얘기해. 맞아. 왜 여기서 다 고민을 하지? 맞았어요? 맞아? 빨리 정확하게.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4명한테 물어봤죠? 오답입니다. 등수 원운동은 아니라고? 이렇게 된대? 자, 유연이 생각은 그렇대요. 두 개가 저거구나. 자, 등가속도 운동 3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 2개.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5번? 이제부터 찍기로 가는 거야. 이제 확률과 통계로 가네. 수학 시간이네, 이제부터. 1. 와, 특이한 생각. 1, 3, 5. 우리 예서 생각 이거 돼요. 괜찮아? 아니야? 승배야, 하자. 1, 2, 4. 아까 3, 4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에요. 1, 2, 4가 답이에요. 일, 2, 4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등가속도라고 하는 거의 조건이 뭐예요? 등가속도의 조건이 뭔데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3개 있어라고 하면 저기서 등가속도 운동이 뭐지? 왜 쟤를 봐?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은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면 되지. 가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병신들. 가속도는 벡터거든요. 방향과 크기가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부터 모른다 야. 내가 거기서부터 몰라. 가속도를 모르네 우리 애들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러스 2m/s 제곱으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방향도 크기도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아니야. 근데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A는 n분의 F죠. 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과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죠? 이 새끼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질을 할 때, 자, m이 뭐냐?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요. 얘 일정. 그럼 관건은 얘죠, 얘. 얘가 관건이죠. 근데 너네 좀 전에 뭐 생각했어? 이거 움직이는 운동 경로 맞죠?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할 때 운동 경로가 있었니? 없는데 그 생각을 왜 하니? 이런 얘기예요. 경로를 왜 가? 가속도를 결정할 때 운동 경로는 없었거든요. 질량하고 힘이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경로를 왜 보냐고요. 그게 생각의 오류를 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 고정관념이거든요. 가속도는 A는 N분의 N이에요.
그래서 m이 안 바뀌고 f가 안 바뀌면 등가속도야. 무조건이야. 알겠어? 자, 근데 f 스칼라 벡터 힘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죠. 그러니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힘 받아요? 네. 이물체가 떨어져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얘가 받는 힘은 중력 어느 방향? 아래 방향. 크기 얼마? mg. 변한 거 있어 없어? 그래서 들어가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무슨 힘 받냐? 어느 방향? 아래 방향. 크기 얼마? mg.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야. 얘요. 우리 아직 원운동 제대로 배운 적 없는데 상식은 있어요? 등속 원운동 하려면 힘 어느 쪽으로 받아요? 원의 중심 방향이다 배운 적 있어요. 그죠? 초딩 때. 원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 자, A 위치에 있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받아. 이 방향이네. 얘가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에 왔어. B.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받는데 힘의 방향 뭐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힘의 방향이 바뀌어 가속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2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오면 마이너스 2의 가속도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시면 돼요. 됐어? 네. 자, 네요. 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져. 무슨 힘 받게? 중력. 중력이. M.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아래 방향. 방향 바뀐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벡터는 다 평행 이동해서 겹치면 같은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같은 방향이에요. 크기도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알겠냐? 상상도 못했죠. 일단 얘는 제껴놓고 봤죠. 얘가 등가속도예요. 얘요. 진자우도 뭐 받게? 중력. 그럼 자율학과 했어야죠. 중력만 받으면 자율학과 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될까요? 자, 얘 여기 있어. 크게 보지만 한 점을 봐. 여기서 작용하는 힘. 이 위치에서 얘 어떤 힘 받아 실제로? 중력과. 근데 자율학과 안 하지? 또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야. 뭐?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이 둘의 합력이 얘의 실제 알체입니다. 그러면 중력과 장력의 그 합력 비스듬한 방향이죠. 뭐 그려야 했어? 평행사변이요. 그랬을 때 대각선의 합력이 이 방향이야. 얘 여기 왔어. 무슨 힘 받아? 중력과 장력이야. 평행사변형 그려봐.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죠. 이 힘 방향과 이 힘 방향 같아? 달라. 변해. 알겠냐?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라는 얘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힘 방향 봐라. 어차피 물체가 가다가 폭탄이 터진 게 아니잖아. 물체의 질량이 바뀌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에는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거 자연학화, 연직 3반,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이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 등속 원운동하고 진자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여러분 고3 때까지 운동 이 5개밖에 안 배우거든요. 우리 고3 때까지요.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 물리 교과서 다 넘겨보세요. 이 5개밖에 안 배운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실제로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속도 운동 중에서는 등가속도와 등가속도가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으로 3가지 보여드렸고 등가속도가 아닌 경우 2가지 보여드렸다. 이게 바로 물투에 있는 모든 운동이다. 물투는 이 5가지 운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웠네. 자, 중1 거 물어볼게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물투 내용이 아닙니다. 중1 내용입니다. 중1 거 물어보면 퍽퍽하죠. 요번에 출석 면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내년 되면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평하게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출석 면접에서 어제 누구 시험에서 뭐 물어봤대 이런 얘기를 학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나중 시험 보는 애들이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애들은 올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얘기할
한다면서 올해 제일 많이 나왔던 물리 문제가 뭡니까? 생기부에서 질량과 무게를 설명해라야. 몇 학년 때 배웠게? 그렇죠. 질량과 무게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해볼까? 해봐. 질량은 네, 물체의 고유한 값으로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로 측정하며 단위는 킬로그램, g을 사용합니다. 이게 질량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무게를 설명하면 돼. 자, 무게는 무게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그 중력에 영향을 받고 무게는 됐어? 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위치에 따라 변하며 용수철 저울 또는 안진뱅이 저울로 측정하고 단위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학원에서 다 준비한 거라서 거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퉁 하고 쳐도 이게 그냥 다다닥 나와요. 원용과들. 근데 뭐가 나왔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4개. 마찰력, 고력, 탄성력.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요거예요. 됐어. 힘 중에서 빠져있는 거 이거 4개 말고 2개 빠져있죠. 뭐 전기력, 자기력. 그럼 중2 때 배운 거고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힘이 있단 말이야. 자, 힘을 분류해라. 하나와 3개로 분류하고요. 2개와 2개로 분류해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각각 설명했어. 근데 출석만당 갔는데 면접관이 신도림 손? 우리 신도림 없어. 신도림 중학교 생기부야 다 복붙이에요. 거기에는 300명에 해당되는 코멘트가 다 똑같아요. 과학 선생님이 이 새끼 저 새끼한테 다 똑같은 거 갖다 붙여요.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코멘트가 뭐냐면 이 4개의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을 만들었죠. 그 신도림이라는 싸그리다 면접관이 이거 해봐라 그랬어요. 생각했냐? 저 4개의 힘을 하나와 3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봐. 네가 힘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며 2개와 2개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봐. 우리 이번에 신도림 중학교에 과거 데뷔하는 아이들이 7명 있었다 우리 학원에. 신도림에서 세종 가고 17명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1차 면접에서 한 5명 정도 뽑을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몰빵을 뽑진 않습니다. 근데 저걸 다 뽑았어요. 저걸 대답한 애가 2명 있어요. 왜? 얘는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해주거든요. 자, 얘기 안 할 테니까 해봐. 힘을 분류하는 거야. 이 4개의 힘을 됐어? 네가 기준을 만드는 거야. 우리 기준에 따라 분류해봐. 그럼 엄청 잘합니다. 근데 기준을 네가 만들어봐.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봐. 했냐? 성주야, 말할 수 있는 기준 있어? 그 운동하는 물체에만 적용하는 거랑 아닌 거. 운동하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힘은 뭐야? 물체만. 마찰력? 그럼 부력. 야, 중력은 아까 자유력하는 물체지. 외부에서 힘을 줄 때 생기는 반대 방향의 힘. 그게 뭔데?
마찰력과 부력. 그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 작용한다. 일단은 2대2는 탄성력이랑 탄성력이랑 중력 왜요? 왜요? 그 특정한 그 공간에서 그 위치에 잠깐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비보존력이냐.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했죠. 중력만 받고 있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탄성력만 받고 있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니?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입니다.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힘이죠. 맞아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는 거죠. 거봐요. 논투 내용은 하는데 중일 내용을 모르잖아요.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의 특성? 어떤 게 물질의 특성이에요? 마찰력, 부력, 탄성력? 물질의 특성이야? 아니야.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건 지금 똑같은 값을 물질에 따라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 질량에 따라 다르다고. 뭘까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다 아시겠어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 변하는 값을 받는가 물질의 특성에 따라 변해요? 어떤 물질의 특성에 따라 변해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값이 뭐야? 뭐라고 해야지? 저 크기로 물질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 물질이 소금이야 설탕이야 이거 구별 안 돼요. 뭘까요? 그 반대 방향으로 힘 좀 반대 방향으로 힘받는다 마찰력 부력탄 원래 작용하는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케이스가 다 맞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외부에 이제 뭐 특이한 힘을 주는 경우에 부력 같은 경우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과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과 자, 불러봐.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마찰력.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 중력. 원래는 중력과 자기력인데 얘네들이 안 나온 거지. 알겠어? 이렇게 불러.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 탄성력, 부력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대부분 언니 오빠들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학원에서 열나 배우거든요. 이 얘기를 한 애가 2명 바뀌었어요. 왜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을 하면 라고 합니다. 요번에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황당한 질문. 해드렸나? 어떤 오빠가 신도리 오빠랑 똑같아요. 이 단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설명해라. 센티미터, 밀리초, 초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에 그래서 시간을 측정한 단위입니다. 밀리초, 그다음 킬로그램. 이 세 단위의 공통점이 뭐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병신 새끼가 답을 못했죠. 왜?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게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저게 뭐의 공통점이 있지? 나중에 딱 보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돼요. 뭐게요? 측정하는 단위. 뭔가의 단위인데 이 단위의 공통점. 기본. 국제 표준 단위는 MK 쓰죠. 미터, 초, 킬로그램이죠. 센티미터나 밀리초가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표준 단위인가? 그런데 표준 단위가 아니죠. 방향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센티미터는요, 거리는요, 변위에다 쓰면 방향이 있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요번에 중학교 2학년 시험범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시험범이었다 임마. 화학이었다 임마. 화학이요? 네? 온도에 따라 이거네. 바뀌어요. 진량이 어떻게 온도에 따라 바뀌어 이 새끼야! 머리도 필터링 안 해? 뭘까요? 너네 송원 선생님 수업 없잖아 엄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은 크기에 따라 바뀌는 크기 성질과 크기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세기 성질이 있다. 들어봤냐?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크기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고요. 세기 성질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너네 물질의 특성 얘기가 뭐 있어?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거 있죠. 근데 쟤네들 뭐예요? 길이, 질량, 시간. 쟤네들은 뭐예요? 크기 성질의 단위. 이죠. 그죠? 들으니까 알겠죠? 이거 길이, 시간, 질량. 이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크기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게 답이었어요. 크기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의 단위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막 머리가 막 쥐가 나죠. 그래서 결국 답을 못하고 왔대요. 그 결과가 다음 주 11월 10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1년 동안 고생했던 예쁜 애들인데 다 갔으면 좋겠는데 저 5층에 있는 언니 오빠들 중에 30%는 요번에 떨어질 거라서 통계적으로 그래요. 누가 떨어질지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항상 신기하게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희가 다달이 테스트를 보거든요. 정기고사. 정기고사에 1등 안에 들었던 애들 중에 해마다 한 명이 떨어져요.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작년에는 1등 하는 애가 떨어졌어요. 항상 1등했던 새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문다 어떤 걸 물어봐도 허점이 없는 친구인데 떨어졌어요. 이거 같아요. 자소서도 되게 물리로 써서 완벽했어요. 엄청 잘 썼어요. 거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으로 대답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고차원의 너무 고차원의 것들을 썼을 때 어떤 방에서는 이거는 고등학교 선행 내용이니까 안 물어보고 중학교 내용으로 물어볼게 라고 하는 면접관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어서 얘기할게요. 그 하나가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없습니다. 생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생기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사를 썼는데 자사에는 생기부가 없으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조금 있어요. 결격 사유들이 조금 있어서 대안학교 전혀 상관없이 잘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민사 그런 학교들은 전혀 상관없는데 과거가 조금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조금 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된다. 기출 유형들도 그렇게 기본에서 나온다. 기본 충실하셔야 돼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그 안에서 등가속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기본하죠. 자, 어떻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니? 이거 3년 전 민사 문제야.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요.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 같은 방향으로. 이동 방향과 편차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앞에서 답 나왔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어느 방향? 그렇죠.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낙하. 그래서 빨라지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연직상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과 같거나 반대 방향을 무슨 말로? 나란한 방향. 이제 이 단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합해서 나란한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는 빠르기만 바뀌어요. 방향 안 바뀝니다. 납득합니까? 자, 두 번째 가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드렸어요. 하나 했으면 나머지 응용해서 네 머리에서 나와줘야죠.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체가 가고 있는데 이 새끼 방향만 바뀌게 할 거야. 빠르게 안 바뀌게 할 거야. 그럼 뭐 줘야 돼? 무조건 변화시킬 거니까 힘 줘야 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주느냐가 방법이죠.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과 무조건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방향만 바꾼다. 알겠어? 그래서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요. 뺑글뺑글 돌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잡던 상관없어요.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 점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무조건 원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이 물체가 나아가려는 운동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은 아까 했죠? 어느 방향입니까? 원의 중심 방향인데 이 둘이 이루는 각도가 또 90도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에요. 얘가 여기에 와도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힘의 방향, 원의 중심 방향 90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방향만 바꾸고 싶으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민사를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배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자, 방향과 빠르기를 다 바꾸게 하고 싶어요. 힘 어떻게 주면 돼요? 저 수직이거나 나랑은 방향이 있는 그걸 뺀 나머지 방향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포물선 운동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 방향 바뀌어.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은 느려져. 내려오는 동안은 빨라져. 그래서 방향과 빠르게 다 바뀌어. 납득하니? 자, 그랬을 때요. 어떤 지점이든지 한 지점 잡으세요. 그랬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뭐 갖고 있니? 중력.
비슷한 방향이죠. 비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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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도 수직하지도 않은 나머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포물선 운동 또는 진자 운동합니다. 납득하겠습니까? 네. 자, 근데 결론. 자,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다 바뀌던 상관없는데 뭔가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한다. 그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우리는 예쁘게 부르는데 이러한 뭔가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은 반드시 알짜 힘이 작용해야만 가속도를 만든다. 알죠? 알짜 힘이 없는 운동은 가속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속도는 알짜 힘이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분의 알짜 힘의 값이잖아요. 알짜 힘. 얘야.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알짜 힘 얼마?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 하냐 안 하니? 안 해. 알짜 힘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알짜 힘이 가속도를 만든다. 알짜 힘이 없으면 가속도는 생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나 왼쪽으로 20N, 나 오른쪽으로 10N. 됐어? 네. 가하고 나는 가속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방향이 네, 질량 똑같이 M이라고 볼게요. 가속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달라? 가속도는 벡터인데요. 얘는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10N이니라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맞아요? 네, 얘는 알짜 힘 왼쪽으로 10N이라 가속도가 왼쪽으로 붙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라면 얘는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2가 돼서 두 개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속도는 방향도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가속도는 알짜 힘이 만드는 거다. 알짜 힘이 만드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알짜 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물체의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리셔야죠. 여기까지만 그리고 잠깐 끊을게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T, A, T, V, T, S 그려. 등가속도야. 자, 요번에 기말고사 내신 학원에서 들은 사람 손. 학원에서 기말고사 내신 신청할 사람 조사에 오래요. 이름 적을게요. 영서 하고요. 가은이 하고요. 아함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효 하고요. 그 다음에 서준이죠. 서준이야 준서야. 네, 서준이 하고요. 이렇게 5명.
자, 지나간다. 그러네. 그래도 우리 새끼들이 또 그래프는 또 미친 듯이 그려. 숨어 있는 거.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다면 그 숨어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도록 할 건데. 왜냐면 이 기울기 그려놔 빨리. 기울기 이게 씨. 얘 이쪽 속도가 이 속도보다 크다지. 잘 그린다. 잘 그리네. 그러지. 자, AT 그래프 면적에 의미 있는 거 알아? 그렇지, 내 새끼들. 그래도 이 새끼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니까. 우리 지호 다 그렸다. 와, 병신 지호였는데. 됐다. 자. 등가속도. 맞아? 그랬을 때요. 아까 누가 이렇게 그렸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렇게 그리면 틀리는 거예요. 왜? 요거 기울기가 뭐예요? 순간속도죠. 자, 그랬을 때 1초일 때 속도보다 2초일 때 속도가 얘는 기울기가 뭐해져요? 얼마나죠? 그러면 속도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 속도는 뭐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얘에 맞추려면 어떻게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 모습. 맞냐? 네. 이렇게 그리면 이 모습으로 그리셔야 돼요. 짝꿍 맞게 그리시면 돼요. 자, 호명아,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조로 된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시간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그 아래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로 보내야죠. 알겠어? 이렇게 되면 한 쌍. 알겠냐?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틀려보셔요. 그래야 제가 얘기할 게 생깁니다. 맞죠? 네, 틀리는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 1년 동안 계속 틀려도 돼. 면접 같은 거 잘하면 돼. 알겠냐? 틀리는 거 두려워하면 입시 못하는 거야. 틀리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욕 한번 외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10분만 끌었다 가자.